오늘 이렇게 이제 성탄절 앞두고 있는데 제일 우리 바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북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정말 즐거운 성탄절과 또 새로운 내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 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한국에 안 계시고 미국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옥성득 교수님이십니다. 옥 교수님은 한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지금은 UCLA 아시아 언어 문화학과 교수이시고 마지막 학위는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마지막 학위 PhD를 하셨습니다. 또 성서공회의 이 번역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대한성서공회사, 또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또 다시 기독교 형성사, 또 쇠퇴하는 한국교회와 한 역사가의 일기, 그 외에도 지금 아까 잠깐 미리 말씀을 나눴는데 뭐 굉장히 많은 지금 저작 지금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100여 년이 지난 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다시 상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부분 많이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정말 힘든 그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와서 헌신했던 그 역사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복음을 알고 어떻게 회심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일궈 나갔는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재밌게 72개죠. 전부 사건들, 72개의 사건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모아놨는데 예전에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옥성득 교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좀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좀 쉽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에피소드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듣도록 좀 이야기책으로 좀 뽑아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곧 출판이 된답니다. 지금 뭐 원고는 다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좀 한국 교회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우리 옥 교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옥 교수님께서 먼저 쭉 책 쓰게 된 동기나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또 맨 마지막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마이크 켜고 직접 질문하실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옥 교수님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계속 계시면서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믿음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냈습니다.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다 해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북토크 이렇게 큰 규모로 하게 되어서 또 초청해 주셔서 미래목회 말씀연구원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김지철 목사님은 제 스승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쉐어링이 되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30분 이야기하고 논평 이어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아, 뭐 북토크니까 제가 그동안에 했던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 한국교회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 40년 연구했죠. 그래서 어, 내년에 이제 책이 한 7권 정도 나오면 사실 제 키만큼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연구들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함께 따라 나와서, 쭉 공부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야기 한국 교회사 1권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나오니까, 이쪽으로, 한국 교회의 사건 예화 담론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뭐 성탄절 선물로 사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내년에 2권이 더 나와서 3권 시리즈로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예화들과 담론 또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편년체로서 그러니까 연대기 어떤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정리해가는 새로운 방식의 교회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은 백과와 사전식 자료집이기도 합니다. 이 자료집 혹은 예화집 3권은 김지철 목사님께서 사실 오래전에 저에게 프로젝트로 준 것인데 그 첫 작품이 사실은 오늘 책이고요. 이어서 제가 그 본격적인 시리즈로서 이제 다음 주부터 내게 되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 책에는 이제 첫 사건이 임진왜란에서 시작하는데 고니시 율키나가의 부대는 붉은 십자기를 들고 동래성을 점령했는가? 여러분 이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쭉 정리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혹은 들어온 첫 십자가 혹은 십자패가 임진왜란 때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 혹은 그 안토니오 코레아 문제가 있죠. 첫 한국 개종자의 한 명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교회사 관련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벨테브레, 박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화란의 칼빈주의 신자였는데 한국에 귀화를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서울에 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서울의 첫 깔뱅주의자 이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하는 책이죠.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쭉 모아가는 그러니까 연도별로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온 분야는 한국 초대 교회사를 먼저 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토착화, 또 어떤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준 프로젝트로서 한글 성경의 역사, 특히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제가 한 올해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 어려 선교의 역사, 특히 지난 한 10여 년간 간호의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체 이제 결과물이 내년까지 출판이 되면 한 10권 정도 책이 나오고요. 제가 개인적인 여러 선교사들을 쭉 연구해 왔습니다. 로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마펫, 쉴저 같은 이제 간호 선교사들, 무어, 헐버트 트롤로프, 게일, 쉐핑, 버처 등에 관한 책들도 제가 앞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 외 한국인인 이제 이수정이나 서상윤, 최병헌, 길선주 등을 제가 읽으면서 한국교회사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정리를 쭉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서북 기독교와 근본주의 이 문제, 서울 기독교와 비교하는 책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첫 책은 이제 이 책인데요. 아펜젤러 한국에 온 첫 선교사라고 하는 책이 앞부분은 전기고 뒷부분은 2부가 자료집인데 제가 학부 3학년 때 아펜젤러의 일기와 편지를 처음으로 읽고 이제 번역하면서 저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한국 교회사 공부를 하기로 제가 결정을 하고 이런 이제 제 이름이 어쨌든
표지는 없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책을 처음에 85년에 내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신앙 고백, 김창식, 평양에 처음으로 간 전도인인 김창식의 고백이 나오죠. 평양 박해 사건 기억이 나시죠? 531쪽에 보면 오늘 책, 어, 레방 비장이라 하면 지금의 일종의 그 평양 CIA 지부 같은 지부장 사람 같은 사람인데 예방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 국가보안법을 담당하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방이라는 것이 신덕균 씨가 분부하되 너희들을 죽일 터이로되 내 용서하고 물어볼 말 있노라. 너희가 이제라도 나아가서 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고 하나씩 물을새 처음 기모세에게 물은데 하나님을 욕하고 홍종대에게 물은데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한석진에게 물은데 욕하고 그 다음 내게 왔노니 내 마음이 대단히 분하고 원통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욕할 수 없다 하니 그놈들이 좌우에서 대단 때리며 욕하라 하며 무수히 난타하며 신덕균 씨가 내보내라 하니 문 밖으로 끌고 나오매 마침 교우의 도움으로 도망하여 왔소라고 하는 그 종이에 쓴 메모가 있어요. 그 김창식의 메모가 아펜젤러 자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접한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 그렇게 그냥 한국의 바울이라고 불렸던 김창식이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도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돌을 맞으면서까지도 살아나온 그런 게 1894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평양 교회가 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 초대 교회는 사실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제 제가 학부 3학년이니까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주는 프로젝트가 대한성서공회의 역사를 쓰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공회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쭉 쓰면서 박사 과정까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성서공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세 권 쓰고 자료집 세 권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93년 4월에 안수를 받고 이게 제 안수 사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여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 올 때 이제 석사로 왔으니까 프린스턴에서 1년간 이제 새 아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했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위를 마치고 어 제가 포스닥 하면서 또 한 5년간 제대로 그 조교수가 되지 못하고 전임 강사로 5년간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할까 해서 이제 공부한 게 언더우드 자료집을 하게 되었고 5권을 한 10년 동안 제 40대를 다 바쳐서 언더우드 자료집 5권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다른 공부하면서 한 거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이제 아펜젤러를 한 5권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기금은 누가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사랑이 아펜젤러고 이제 그 다음에 언더우드 5권 하면서 이제 1916년에 돌아가시니까 그때까지 한번 역사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 때 쓴 논문을 이제 수정을 해서 책으로 냈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까지 가는 사람이 박사학위자 중에 한 5%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을 가지고 테뉴를 받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책을 대학 출판사에서 내고 그 박사 논문을 개정하는데 한 6년이 걸립니다. 이제 그 정도 해야만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내고 그 책이 있으면 이제 테뉴를 종신직을 받는데 이제 다행히 이 책이 이제 출판이 되고 이제 그해 올해의 책이라고 하는 상까지 받으면서 다행히 제가 지금 현재 자리에 남아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는 책인데요. 이제 주로 그 제가 주장한 바가 한국 개신교가 1910년까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래서
북미 개신교, 중국 개신교와 함께 한국 종교라는 3대 요소가 들어오고 그 곁가지로 영국 성공회, 스코틀랜드 장로회, 러시아 정교회, 일본 기독교, 프랑스 천주교, 일본 종교라고 하는 다양한 요소가 함께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어, 한국적 기독교, 즉 한국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코리아나이즈드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니티 거기에 한국 종교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와 어떤 식으로 만남 토착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다른 이제 이런 뭐 이게 이제 월드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인데 이런 다양한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즈들이 만나서 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관점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제가 마포 3열 자료집 원래는 10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사모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마포 이제 마펫의 아들의 며느리인 그 아일린 플라워 마펫이 10년간 타이핑한 자료를 저에게 줘서 그것을 가지고 저는 또 나름대로 한 5년간 번역하면서 정리한 책입니다. 앞으로 사실 한 서너 권 더 나와야 되는데 원고는 되어 있는데 이제 한 권 출판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간호 역사를 쭉 공부를 해서 전체 한 10권 정도, 9권 정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한국 교회사를 제가 쭉 공부를 해와서 이런 책들을 썼고 한국 기독교 형성사가 그 영어 책의 번역이고 제가 번역하면서 챕터를 새로 넣고 전체를 리바이즈를 해서 한국 독자들은 좀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고요. 오늘 이제 북토크하는 이 한국 교회 첫 사건들은 사실은 한 8년 전에 썼던 책을 리바이즈해서 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 한국교회사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어, 이제 형성사 표지를 보면 재밌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1909년 판이고, 초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1912년에 나오는 이 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차이를 혹시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어, 이 올라가는 이 청년이 이제 한국 개신교를 상징하는 새로운 세력이고 그 구름의 학을 타고 있는 도교인과 선도를 하는 분이죠. 이제 불성이 이제 유학자 양반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세계 종교를 이 청년 개신교 전도자가 가서 다 전도한다는 그런 소설인데 그러면 한국 민중은 그 나룻배가 배 어선을 타고 있는 낚시하는 사람이죠. 이제 전도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3년이 지나면 이제 낚시에 고기가 물려서 올라오는 그래서 그게 달라졌죠. 즉 한 마리 낚았죠. 그 말은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재미있게 해석하는 건데 이제 표지가 달라진 점을 제가 나중에 발견하고 이제 이것을 그린 분은 마지막 궁중 화가인 심전 안중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좀 유명한 작품이 많은데 에, 이 표지가 한국 기독교의 토착화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표지로 삼아 봤습니다. 제가 공부해온 것은 주로 일자 사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사실 남들이 에, 이제 보지 않았던 자료를 발굴하는 것, 뭐 그게 역사가 1차 사명이니까 음, 서울에서 일어난 첫 주일 예배는 맥클레이 가 92, 이게 1892년이 아니고 잘못되었죠. 1800, 예, 편지가 쓴나는 92년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84년 6월 29일이고 이제
The First Stated Sunday Service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때 이제 Stated Sunday Meeting Service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알렌의 집에서 선교사들끼리 한 예배인데 그게 85년 6월이면 이날은 아직 아펜젤러가 오기 전이에요. 아펜젤러는 이제 인천에서 두 달 있다가 7월 말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한국 교인도 없을 때고 선교사들끼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 유니언 처치 선교사들의 교회의 출발이지 남대문 교회의 출발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로스가 1887년에 이제 언더우드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이제 보면은 그날 로스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교인들을 만나서 세모난 교회가 조직되는 것을 목격했는지를 제가 추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에, 쉐네케가 쓴 만떨리 레포트를 찾았어요. 거기 보면 이제 87년 9월에 인천항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 기록인데 그곳에서 이제 로스가 언제 들어와서 서울에 왔을까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았고요. 그다음 이제 자료를 보면 헤론이 앤린 로드 총무에게 보낸 88년 자료를 보면 한국에 그 당시 영아 소독이 일어날 때에 중국에서 들어온 그 Death Blow to Corrupted Doctrine이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가 반기독교 그 한국에서 일어난 첫 반기독교 조직적 운동이 베이비 로아이어트라고 하는 영아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어, 레이놀즈의 다이어리를 읽어보면 예, 1894년이니까 남장로교회가 서울 지부를 형성하고 어떻게 서울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서 어, 그러니까 남장로교회가 전라도를 담당하지만 전라도에 내려가기 전에 몇 년간 서울에서 선교를 하거든요. 그 역사를 제가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코프라고 하는 그 주교 자료와 트롤로프 자료를 발굴하고 초기 지금 성공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412쪽에 이제 띄어쓰기 문제가 나오는데 코리안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잡지에 윤치호가 쓴 짧은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THY라고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약자가 과연 THY, 다이라는 게 누굴까? 그동안에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윤치호의 자료를 읽어왔어. 윤치호의 치자를 CHI가 아니고 TCHYI로 써왔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이건 윤치호구나 해서 그러니까 윤치호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문화사에서 띄어쓰기를 처음 주장하고 독립신문을 이때 낼 때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신문 공동 편집자로서 우리나라의 한글에서 띄어쓰기는 윤치호가 주장하고 실행을 했구나 독립신문에서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알려졌던 헐버트가 주장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하는 것이 1차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통설을 이제 반박하고 새로운 뭐 썰이라 그럴까요?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국민일보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국민일보에 나온 글인데 이게 패닉이 1911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평양 양난 아시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우리 오늘 이 책에 북톡하는 책에 이제 챕터 앞부분이 2에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쭉 토마스 목사가 평양에 와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를 정리했는데 합의되는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비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1911년이면 상당히 초기 자료입니다. 그 평양 제너럴 시멘호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여기 보면 토마스 목사가 이제 박 교수 가버너에게 신문을 당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화공을 당해서 도망을 나와서 평양 그 대동강에서 헤엄쳐 나와가지고 붙잡혀서 체포를 돼서 평양 감령에 이제 투옥이 되었다가 박규수의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보면 to trade 통상하러 왔어. 그런데 이제 그 이현익이라고는 군대 사령관도 잡아가고 인질로 또 대포를 쏘아서 평양 시민 7명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그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규수가 참 이상한 일이로다 그러면서 다 죽여 그러면서 처형을 하죠. 그래서 7명이 체포되었는데 집단 처형을. 근데 지금까지는 뭐 망나니가 칼로 뭐 쳐서 죽였다든지 참형을 되게 옛날에 했으니까 그렇게 혹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강에 올라오는 토마스를 때려서 죽였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여기 보면 박 교수가 명령을 해서 예, A strange way to trade, said he. What made you arrest my chief of police? 중군 이현익을 왜 잡았냐? 임질로 했냐? Then he gave the sign, and 7 men were speared to death. 모두 창에 찔려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새로운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박춘권이라는 분인데 이게 1900년에 페닉이 만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당시 78세였습니다. 그 1년 전에 개종을 하고 마페덱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3년간 침묵하다가 드디어 마페덱에 나타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정언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180이 넘는 사람이라서 인혁을 이제 구출할 때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동시에 그 옆에 보면 이게 소래교회입니다. 페닉이 소래에서 이제 서경조에게 한글을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가 서경조 희미하게 보이죠. 저는 이제 딱 보면 이 사진이 소래교회 사진이고 이 사람이 서경조 목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처음 발견하는 소래교회 사진이구나. 이거 혹시 아시겠어요? 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박중건이고 이 사람이 서경조구나 이런 게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 자료가 새로 나와서 오늘 국민일보에 나갔습니다. 에, 공부법 2번에서 이승만의 개종 담론의 변천을 제가 예를 들고 있는데 이승만 씨가 이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한 다음에 이제 감옥에 한 5년 6개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고 뭐 그런 이야기 쭉 나오면서 개종하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 감옥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신앙 고백,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는 그 고백이 여러 차례 바뀌어요. 8년, 13년, 53년, 2002년까지 여러 학자들이나 글에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오리지널이 뭘까 해서 1899년, 1901년, 1903년 이런 것을 추정해 가고 그 외에 미국에 가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그가 왜냐하면 쭉 연설을 하면서 학생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고백과 이런 것은 그 원래 오리지널이 뭔지를 찾아가서 오늘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윤문을 가해서 가공을 해서 이게 이용하는지를 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역사가들이 썩 많이 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요한 지도, 사진, 도표 이런 것을 많이 그리고 또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로스의 로스에 이제 세례를 받은 뭐 김청송이나 서상윤이나 백홍준 같은 초기 신자들이 어떻게 압록강 한인촌 전도를 하는지,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87년에 첫 감리교회가 서울에 세워지고 그 이름이 베델교회인데 그 베델교회의 위치는 어딘지, 뭐 이런 것을 어, 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중요하고요. 사진에서는 이제
서울 박스방 이야기가 나오죠. 357쪽에. 이제 그것은 한국 남장로교회가 시작할 때 그들에게 가르친 의학교사가 있어요. 한국인 의학교사가 누구인지 그, 그 사진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코리안이 누군지를 찾아서 가다가 결국은 레놀즈 일기에 나오는 미스터 박을 찾았고 그가 천주 교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이 에, 천주교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염주가 아니고 뭐죠? 그게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요. 저로서는 네비어스 메소드를 오래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로스 메소드로 바뀌어서 그 마펫에게 가서 언더드 마펫 메소드가 한국에서 토착화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것도 도표로 한번 그린 적이 있고요. 1895년 을미년에 콜레라가 유행하는데 서울에 피병원을 두 곳에 세웠죠. 그것이 어디에 세웠고 각 병원마다 누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지 이 콜레라 유행할 때 피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과정에서 세모난 교인들이 에, 콜레라 적십자단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기독교라는 것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그 콜레라 연병 환자들까지 돌보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이 1894년 95년 청일 전쟁이 끝나고 콜레라 유행이 지나가고 나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시작은 이런 치유와 어, 적십자 활동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것을 더 지도로 그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전도 여행 다닐 때는 대동여지도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어떤 노선 그 길을 따라서 이게 이동해 갔는가도 대동여지도로 추적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여행 중에 하나가 마펫 게일 서상윤 백홍준이 3,500리 3개월 동안 걸어서 도보로 서울에서 평양, 어주, 심양에 가서 로스를 만나고 돌아올 때는 이제 함흥으로 해서 원산을 해서 서울로 오거든요. 이것이 한국 교회사에서 기록된 가장 최회 장거리 전도 여행인데 바울의 여행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사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초기 우리 선교사들이나 이런 백홍준 서상윤이 어떤 식으로 전도 여행을 했는지 잘 모르죠. 이제 그 여행도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진 역사학이 발전이 되면서 오리지널 원본의 그 선명한 사진을 보면 그동안에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그 사진 안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서울에 들어올 때 어떤 경로로 왔을까? 혹시 관심 있으세요? 물론 이제 제물포에 내려서 서울에 도착하면 그것이 내한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요. 임명지에 도착을 해야만 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85년 7월 말에 서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스크랜턴이 첫 감리교 선교사이고 감리회 아펜젤러는 두 번째죠. 근데 그 경로가 여의도를 지나서 마포를 지나서 만리제, 여기가 만리제입니다. 그래서 만리제를 해서 여기가 남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가 한편 중요한 게 첫 남장로회 선교사 잔선이 들어올 때에 밤에 들어옵니다. 인천에 내려서 서울에 오면 8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밤에 도착하면 이미 이제 이게 통행 금지 시간이라서 어떻게 넘어왔을까? 그래서 그 남대문 옆에 있는 이게 1902년 사진입니다. 서울 사진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게 남대문입니다. 이게 남대문에서 쭉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 안에는 언덕이라서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밧줄을 내려주면 여기서 밧줄을 타고 여리고성을 넘듯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선교사 2명하고 잔선하고 다 같이 이 남대문 성벽을 넘어서 준비했던 이제 한국인 교인이 이렇게 밧줄을 내려줘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 그러려면 이제 지도와 사진과 기록들을 다 함께 비교해 가면서 그 지점을 찾아가는 거죠. 제 1안은 여기를 통해서 넘어왔다는 것이고 2안은 여기
서소문입니다. 여기 서소문 보이죠? 이게 이제 서대문이고, 이게 정동교회고, 이게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예, 이게 이제 중명전이라고 도서관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찾아보는 거죠. 이쪽에서 넘어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쪽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1884년 이게 김정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1850년대 자료인데 이것을 이제 한글로 기록한 이제 새로 만든 지도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길들을 다 기억해야 되고 이제 여기가 용산입니다. 용산이 지금은 용산이 이쪽이지만 이 당시 용산이 여기고 여기서 이제 천주교회는 그래서 용산신학교를 여기다가 세우죠. 그래서 여기가 마포기 때문에 마포가 서울의 입구입니다. 제물포에서 오면 1901년 지도입니다. 여기가 명동성당 이쪽이 호스피탈 해서 재중원이고요. 그럼 여기가 프레스비테리안 미션 해서 여기가 이제 곤단골 교회고 템플 오브 헤븐 해서 어, 그 바로 뒤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쪽이 왼쪽이 정동구역인데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철도가 들어와 있고 서소문 앞에 여기 있었어요. 그 당시 서울역이 뭐 그런 거라든지 정확한 이 곤단교회 교회의 위치나 여기에 에비슨 하우스가 있었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 미션 해서 닥터스 하우스 여기가 에비슨 하우스가 언덕에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찾아가면서 어, 뭐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지역 교회 설립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날 화요일에 정동 장로교회, 세문안교회가 조직되었다는 것. 그리고 약 2주일 후에 베델교회, 정동 제일교회가 첫 예배를 드려서 그날을 설립일로 본다는 것. 이것이 제 주장이고요. 다른 데서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10월 30일 이때 소래에 가서 언더우드가 4명에게 세를 주고 소래교회를 설립한다는 것. 이제 이것이 새로운 학설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존에는 83년, 84년, 85년 설이 있는데 이제 언더우드 편지를 읽어보면 정동 제일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나서 9월 27일 약 한 달 후에 소래에 올라가서 기존에 3명 교인이 있었죠. 그 새로 4명의 세례를 주고 소래교회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천 내리교회는 그 다음 해에 남대문 교회는 1904년에 이제 예,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이 원조다 해서 계속 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등을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이지고 이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떤 사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료들을 뭐 수십 개 이상 모아서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교회가 설립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로컬 철치 설립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첫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 장로의 첫 선교사가 커메런 잔슨인데 이분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남대문 이 성벽을 타고 넘어오는 것이 한국 남 장로의 첫 선교사의 도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약 번역의 효시가 그동안에는 피터즈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실수한 것이 새로 논문을 썼는데 그 수정한 내용을 넣지를 않고 그래서 불완전하게 이 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1892년, 93년에 존스, 인천에서 활동한 메토디스트 미셔너리 존스가 구약 공부, 오른쪽에 보시죠. 구약 공부라는 책을 내면서 사무엘서를 번역을 하고 창세기 번역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 흔히 알려진 피터즈의 시편 차료는 1898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6년 혹은 7년 앞서서 발췌본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 나왔고 그 다음 작품이 아펜젤러의 사무엘상 번역입니다. 그래서 피터즈가 아니고 존스다. 한국 구약 번역의 시초는
물론 피터즈는 히브리어를 잘하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우문 번역이 가능했죠. 시편 번역은 지금까지 거의 피터즈의 번역을 개정한 언더우드 번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제 책은 1910년까지 다루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 싶어서 일제시대에는 이런 5번의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구가 2배로 증가했지만 교회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3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5번의 쇠퇴기를 경험한 뒤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DNA에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도표를 그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한국 교회는 들어와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1995년까지는 계속 성장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일제시대는 이런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쇠퇴 경험이 5번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것은 6번째 대쇠퇴기이기 때문에, 쇠퇴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일제시대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